지난해 12월 25일 112 종합상황실에 긴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안이 와가지고 협박하길래 제가 외쳤는데 총 같은 거 쏴가지고. 무슨 총이요? 권총 같은 거였는데 저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차 안에 있던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출혈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처 부위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 가위로 절개를 하고 상처 부위를 정확하게 한번 본 결과 1cm 정도 원형으로 지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혈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형의 상처. 구급대원에게도 낯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뭘로 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탄알이 혹시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현장에서는 탄알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선 총도 탄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확인 결과 실제 총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에게 총구를 겨눈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블랙박스 일단 음성은 일단 꺼져 있었고요. 음성은 꺼져 있었고, 그 운전석 뒷문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갔기 때문에 촬영이 안 돼 있죠. 그 범인은? 네. 예. 범행 장소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이 벌어진 곳은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변. 당시 외제차를 탄 30대 젊은 남녀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 나란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석 뒷문으로 이제 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총이다, 진짜 총이다 이렇게 총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꼼짝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봤을 때는 그 가짜 장난감 총으로 봤다는 거예요.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총을 들고 차에 탄 후 피해자를 겨누었고 실랑이를 벌이던 찰나 바로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당황한 사이 총을 쏜 범인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화려한 성탄절의 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의문의 총기 사건. 범인은 대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일까? 아니, 전혀 면식범은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면식범이 아니라는 것은 그 피해자. 네, 피해자 진술도 그렇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면식범은 아닌 걸로, 그 전에 와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엔 범인의 행적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뜻밖의 범인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건 발생 6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인근 도로변에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세웁니다. 이후 동네 일대를 거닐며 배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를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원래 편의점 앞에 잠깐 차 세워가지고 그냥 뭐 사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억나지 않아요. 그 편의점 주변은 어땠나요? 그 편의점 주변도 뭐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그냥 좀 한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뭐 범행 시간 훨씬 이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두 시간 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와서 그 일대를 계속 배회하고 다녔으니까 강도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전 CCTV에 담긴 범인의 모습입니다. 권총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범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잠시 후 재빠르게 도주하는 범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총을 쏜 후 인근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건 발생 지점에서 범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까지는 약 500m 거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총성만 남긴 채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주변을 탐문하고 인근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차량을 특정했지만 이후 행적에 대한 별다른 실마리는 찾지 못한 상황. 도주 이틀째, 인근 다른 도시에서 범인이 찾아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범인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그날 범인은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조명이네 여기는. 나왔는데 딱 있더라고. 그 차가 아파트 차는 내가 보던 차니까 혹시 해서 이렇게 번호판 봤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문 이렇게 내리면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그리고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는 지인 박 씨. 범인은 이날 박 씨를 만나자마자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그의 모습에 박 씨는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있으면 줄 수 있냐 이러고 이제 옷 달라고 해서 겨울 옷까지 하나 내가 안 입는 거 하나 가져가 싶고. 헤어지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시다는가요? 혹은 어디로 간다고 하시던가요? 혹은 뭐 그거를 계속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사건 발생 나흘째인 12월 28일 오전. 용의자는 총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쌍히 총기를 휴대하고 대포차를 이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의 차량과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공개 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이미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공개 수배 10시간째. 경찰의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범인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범인은 경기도 광주시 인근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가 시내로 진입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11분경에 통과했다는 그 긴급 배치 사항을 받고 18분경에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한 1km 이상 추적을 해서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은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약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추격이 끝난 것은 막다른 주차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차 여기 막 들어올 때 저는 가려고 하고 이사는 막 쑤시고 들어오더라고. 그 차 원래 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일로 들어오더라고 막. 그래서 받을 뻔해서 제가 후진을 해서 막 뺐거든요. 주차장을 막 빠져나가려던 순간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범인의 차량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경찰차 뒤에 바로 막 따라오니까 저게 뭐 음주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음주운전해서 도망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외관에 후진을 하잖아요. 후진하는데 저 차가 들어오는 거야. 저거. 나는 나가고 도주 중인 범인 차량 뒤를 경찰차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더니 목격자 차량 바로 뒤쪽에서 갑자기 멈춰섰다고 합니다. 여기로 탕! 여기로 맞은 거잖아. 이게 턱이 있는 거를 있잖아. 그때 여기서 맞았어요. 여기서. 여기로. 네. 이 턱이 없었으면 아마 받은 상황. 여기가 좀 약 한 뼘 높이의 시멘트 턱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팡 받은 거예요. 빠른 속도 받으면서 본인도 놀랬는지 그냥
타버린 거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도주를 멈춘 범인의 차량. 백미러 많이 보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냥 태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음도 편안하고. 내려! 열대서! 열대서! 천천히 자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거리에 좀 대고. 내리라고! 그런데 그때 주차장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안에서 문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빵 쐈는데 분명히 여기서 쐈어요. 이렇게 빵 쏘더라고요. 그래서는 팡 쏘고 나가서 창문 빵꾸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딱. 팡 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거 끝난 거죠. 딱 끝났지 뭐. 당시 막다른 곳에 몰린 범인과 경찰의 대치는 약 2분간 계속됐습니다. 서로의 긴장이 극에 달하던 그 순간. 내려! 열대서! 열대서! 천천히 자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거리에 좀 대고. 범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흘간의 도주국은 범인의 자살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는 숨이 미약하게 있었고 인류가 급하게 해가지고 막고 차에서 이제 내려서 하고 이동 중에 이제 호흡이 멈췄는데 사망 판정은 이제 종합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받. 부검 결과 사인은 총기에 의한 뇌사. 차 안에서는 권총 한 정과 함께 사용하지 않은 실탄 4발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사망으로 모습을 드러낸 권총. 강도 사건 당시 유독 총소리가 작아 경찰에선 사제총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체 이 권총은 어디에서 왔을까? 취재진은 총기를 분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찾았습니다. 스페인 라마사에서 만든 그 모델 7이라고 하는 총이고요. 구경은 0.38인치 반자동 권총입니다. 거의 0.38인치는 국내는 용도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경찰들은 0.38인치 리볼버를 사용을 하고요. 네. 추적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죠. 이게 뭐 보나마나 밀반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건데. 스페인 라마사에서 제조된 권총이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이 권총은 어떻게 범인의 손에 들어갔을까? 총기 회사가 제작한 권총의 경우 총열의 제조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를 통해 권총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해당 권총을 만든 스페인의 라마사에 직접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Compruébelo y marque de nuevo. 스페인 내 모든 총기 회사가 등록된 협회에 확인한 결과 라마사는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Llama Gabilondo. Llama Gabilondo, sí, correcto. Sí, pero Bueno. no hoy en día no existe nada. 스페인산 라마 권총이 사용된 이 사건은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미니핸드건으로 유명해요. 스페인 쪽 총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암살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밀반입이 쉬웠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이 총이 암살용이나 상대방한테 근접해갖고 공격하고 도망가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도라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 칼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 사람이 왜 가지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삼게 하는 총기라고 봐야겠죠. 범죄 분석 전문가는 범인이 이 암살용 권총을 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갖게 되었는지가 가장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물론 총기의 출처 또한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산 라마 권총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취재진은 먼저 사망한 범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의 동거녀가 있는 곳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아, 예, 저희 K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이라는 분이요. 안 계시는데요? 안 계세요? 여기 안 사세요? 네. 아, 며칠 전에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사건 이후 그녀는 집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인 신 씨가 도주 사흘째 되던 날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17일에 저한테 왔어요. 사고 이후에 두 분 있을 때는 별다른 얘기는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감기 걸린 상태라 밤새 기침했거든요. 기침할 때마다 밤새 안 자고 가서 그쪽에 그 정수기 그쪽에 가서 따뜻한 물 식으면 가서 바깥에 떠주고 따뜻한 물 먹으면 괜찮다. 다음 날 연락이 끊겨버린 신 씨. 그날은 경찰이 범인을 공개 수배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분은 그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죠. 그거 안 왔으면 총기 자체를 사고 냈다는 자체가 나한테 너무 큰 충격이고 사망했다는 거. 지금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고 진짜 이 사람 오전은 진짜 없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권총의 출처는 물론 범인 신 씨가 언제부터 권총을 갖고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권총 강도 후 자살하기까지.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내 언니한테는 뭐 사업을 한다, 거기에 땅이 있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저기는 부산에 또 뭐 돈을 받으러 간다, 어디를 간다 했는데 전혀 다 거짓말이었어요.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네, 재산도 없고요. 범인은 강력범죄 전과 2범으로 2007년 교도소를 출소한 후 작년 7월까지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며 대리운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사 결과 경마와 경륜 등 도박에 빠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권총 강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으로 권총의 출처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요.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저희가 송치 예정이고요. 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총에 대한 뭐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정보나 이런 건 없겠네요.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성탄절,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던 권총 한정. 그렇다면 그 출처는 이대로 묻혀지고 마는 걸까? 우리는 범인 신 씨가 어떻게 권총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취재하던 중 몇 가지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아저씨가 필리핀에서 오셔가지고 며칠 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필리핀에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사업소, 본인들 말은 사업소 왔다 갔다 또 그거를 왔더라고요.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나요? 필리핀 그냥 갔다 올 때마다 그거는 알았어요. 갈 때마다 뭐 저한테도 얘기했고 13년도부터 좀 자주 갔다 왔다 했어요. 13년도부터 1년에 한 13년도 그때는 한 3번 정도? 그리고 14년도에 좀 더 자주 갔다 왔다 하고. 권총과 강도 그리고 필리핀, 묘한 공통점을 가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여름 파주 농협에 침입한 2인조 권총 강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권총과 실탄은 이곳 야산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흔치 않았던 사건이었던 만큼 담당 형사는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잡아주시죠. 네. 이게 뭐 실제 권총에 의한 그 총기 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었죠. 이때가 뭐 처음이 아니었던가. 당시 범인들은 필리핀에서 구입한 389경 권총 2정과 실탄 27발을 부산에 있는 한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몇 시에 어느 장소까지 가면은 줄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시간에 거기 딱 나가면은 이제 안에서는 총을 던져주고. 그 중에 주범 한 명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전쯤에 필리핀에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필리핀 현지인을 통해서 권총과 실탄 구입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모항 철책선 건너편으로 가 있으면
선원이 입국을 해서 총기와 실탄을 던져서 우리 용의자가 받아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밀수가 진행이 됐었죠. 부산 광역시 초량동, 러시아 텍사스촌이라 불리는 유흥가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 외항 선원들이 자주 찾는 이곳은 불법 총기 밀매 온상지로 자주 거론돼 왔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직접 외항 선원들에게 총기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Gun? Gun. Pistol gun. Gun? Yes. Gun? Yes. 총기 밀매에 대해 묻자 이내 난색을 표합니다. Your gun. $500. Get it. Can get. No? Don't understand? No, understand. 그렇게 부산 일대를 돌며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우리는 부산 시내 한 술집에서 불법 총기 거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Я понял. Как вас зовут? Не надо просто. Все, да, я понимаю. Да, все, я понимаю. Есть конкретно есть модель? Да, есть. Значит, меня интересует ТТ, ПМ-9 и АКС. Смотри, ТТ примерно $1000, ПМ-9 примерно $800, все примерно $3000. Ну, в принципе, я вас понял. Значит, я ж так понимаю, что я могу вам дать немножко денег. Пот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овар приедет, я посмотрел его. И остальное, то есть, если понравилось, сразу же вам отдаю. 그 자리에서 총기 구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А как вы проводите товар в Корею? Это уже мои проблемы. Ну, ваши проблемы я понимаю, но хотя бы немножко я бы хотел бы узнать, как вы это делаете, как вы их приводите сюда. Мы просто поставим через краны. 국내 불법 총기들은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 우리는 한때 조직폭력계의 거물이었던 전 안토니파 두목을 만나 직접 그 실태를 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폭력 조직은 저 간부는 이 총을 한 달 가지고 있다. 그 자체에 사실 그렇죠. 좀 대단한 조직이다. 이런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총기를 한 달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밀리바닉 같은 거 위해서 아마 총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단 사용만 안 하다 뿐이지. 폭력 조직 두목이 미국제 권총과 실탄 수십 발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2014년에도 한 폭력 조직의 두목이 권총과 실탄 수십 발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집안 싱크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경로로 총기를 손에 넣었을까? 폭력 조직들이 그 필리핀 그 폭력 조직들하고 연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예?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이면은 뭐 총기 같은 건 뭐 쉽게 이 반이 벌 수가 있죠. 약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수도 마닐라를 찾았습니다. 거리에선 총기로 중무정한 경찰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시내 중심가 한 쇼핑몰. 건물 안에는 총기 상점들이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권총과 소총은 물론이고 기관총도 판매합니다. 필리핀 시민들은 경찰청의 허가만 받으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911.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1911 design. Famous. 너무 무거워. Heavy. Yes. Is it from anything Spain? Spain We don't have. 스페인산 라마 권총과 가장 흡사한 미니 핸드건.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에 무게도 가볍습니다. $473. 가격은 우리 돈 60만 원 정도. 이게 작아, very small.
우리 같은 외국인도 이곳에서 총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Made in USA. Yes. And Jericho is made in Israel. You can't buy a gun No. if you are not a Filipino citizen, sir. Right. Yeah. 괜찮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총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지 취재원의 도움으로 불법 무기상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뭐 한국이라든가 뭐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를 바꾸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마닐라 시내 한 주택가로 오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불법 무기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불법 총기는 약 100만 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당장 총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Like, can I buy? From here, maybe no. Maybe in province, some place in province. But in Manila, no. Why not? Because in Manila, it's very strict. They have many checkpoints. But in province, they don't have. But in Manila, everywhere they have a checkpoint because of checkpoint because of the now is election. 현재 불법 무기 특별 단속 기간이라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마닐라의 경우 단속과 경비가 더욱 삼엄한 상황이었습니다. In province, you can buy gun, but no papers. No papers. No papers. No papers. Illegal. That's illegal. But I can buy. Yes. Only money they need. How much do you think? Maybe around, if the colt is maybe around 30,000 pesos. Yes. 그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Hello. Pare, meron ka bang ano dyan? May nakuha ka na ng baril dyan? Meron dyan. Isa yun lang. Sige. Okay lang. Okay ako na. Okay ko? He said he have a gun but only one now. Only one? Yes. What kind of? Colt. Pistol? Yeah, pistol. 취재진은 불법 무기상이 알려준 한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 달리자 인적이 드문 한 시골 마을이 나타납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없는 으슥한 골목을 한참 따라가자 외딴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총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서슴지 않고 우리 앞에 권총 한 자루를 내밉니다. Very heavy. Is it? How much for this? Very cheap. Very cheap? Yes. $500 maybe? No. Maybe $1. About maybe about 7,000 pesos. 7,000 pesos? Yes. It's class A. Made in Philippines. Made in Philippines. Yes. Not imported. Baskin. Oh no, made in USA. Only made in market. 이 권총의 가격은 우리 돈 약 18만 원. 실제 총을 본따 제조한 만큼 정교해 보입니다. 이러한 권총류의 경우 약 2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기를 팔기 위해 그들은 낯선 외국인들에게도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If I wanted to buy gun in Philippines and if I pay like $1,000 US dollar, do you think You bring in Korea? No, just to buy. Only buy. Only buy? Yeah. Okay, I will buy and then I give you. Our problem is how can we transport the firearms in Korea? It's very hard. Yes. I can buy gun. Oh, you can buy gun. I cannot
People have roots, can be, diba? Maybe Connection. if we have connection, Maybe custom to a PNP. Philippine police or custom. But they have 현지에서 구입한 불법 총기를 세관과의 불법 거래를 통해 한국으로 밀수할 수 있다는 말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본관 건물 앞으로 세관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에게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목에 세관 신분증을 걸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세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권총을 한국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Because we're looking for a broker. You want to import it immediately, then actually we have their canteen. 정식 그 사람이네. 함께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남성이 나타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Like small one. Okay. Do you listen? Maybe one or two. 100 is only. One piece? Just one piece. No problem. Philippine, no problem. It's not sensitive price. How much do I have to pay to carry to Korea? It depends on the 20% of the price. 돈을 주면 총기를 몰래 통과시켜주겠다는 세관 직원. 필리핀 정부에선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우리는 불법 총기를 단속하는 필리핀 중앙정보수사국 NBI를 찾았습니다. Actually, there are so many unlicensed firearms here in the Philippines. In Visayas, there is a place there where they manufacture firearms, which were not licensed, and these firearms are being smuggled out either to Japan or Korea. 그는 실제로 필리핀 불법 총기들이 한국과 일본으로 암암리에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한켠엔 밀반입 하려다 압수된 총기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Get these from? From different persons. Different persons. Is this all illegal? Yeah. 우리는 중앙정보수사국 관계자에게 불법 총기들이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Possible. They can easily buy a gun here in the Philippines. But for the transport to other place, I cannot. Port security airport. They are very strict. Harbo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y can transport through ship. Yes. Illegally. Yes. 우리는 곧장 마닐라 인근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년 이상 해외를 오갔다는 필리핀 외항 선원을 만났습니다. 주로 항구에서 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총기 밀수. 그는 이미 선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한국으로도 총기를 밀반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Yes, they can possible. It's very easy. And very possible way. Contact in Korea? 한국으로의 총기 밀수는 매우 쉽다고 말하는 선원. 우리는 그에게 신분을 밝히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던 외항 선원은 취재진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Where did you go? I go to Incheon, Pohang, in Busan. Korean people come here and buy a gun, and Philippine fishermen can carry to the Korea harbor. It's possible, yes. Different cases. Yes. To bring guns in Korea. They need to go out. They use calling club
Club. Yes, club. Yes. From Korea. Yes. So sometimes there is a bar. Yes, club. Yes. They call only, and then the service go inside this part.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림까지 자세히 그려가며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Gate. Okay. Where is your ship? Our ship is for here. Okay. Ship. Okay. Ship. Like in the car. In the car. Yeah. Going outside. After going here, yeah, the car stay here. Yeah. The people going out. Yeah. Crew, the seaman. Right. After going outside, the ship is not inspected. Right. Going outside. 항구 안으로 선원을 데리러 온 술집 차량에 선원들은 총기를 숨겨둡니다. 검색대에선 선원들만 검색을 받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didn't know this. I Master Diaz. Yes. very important. Yes. 그는 자신이 직접 인천항에 위치한 몇몇 클럽 차량을 이용해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Can you tell me about the name of the club? Like club. Club. Yes. Club. Yes. And yes. And have you been there? Yes. Not the same Filipino, but some nation like Burmese, Malaysia, they can buy it, yeah. And then they can bring the gun in Korea. Same. You think it's possible? It's possible. 필리핀에서 국내로 실제 총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한 외항 선원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충격적입니다. 필리핀 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과 일본으로 총기가 밀반입되고 대부분 항구를 통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국내 항구의 보안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선원이 국내로 향하는 선박의 불법 총기를 적재하면 국내에서 누군가 항구에 나와 출입국 관리를 교묘히 피해 총기를 전달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가 지목한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서해안 최대 무역항구 인천항. 하루 수백 척의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이곳은 각종 밀수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최전선입니다. 인천항 부두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시내에서 필리핀 외항 선원이 지목했던 바로 그 클럽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본격적으로 불을 밝히는 간판들. 해당 클럽 앞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외국 선원들이 클럽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클럽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못 들어가요? 한국 못 들어가요. 아니요, 출입이 안 돼. 얼굴 좀 알고 보면 잠깐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저 외국인들만. 외국인 사람들은 수입 연세. 외국인 정도라니까 뭐 여기는. 아예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주로 외국 사람들. 아가씨 비슷한 뭐 필리핀 비슷한. 잠시 후 클럽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취재 차량이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내 항구 쪽으로 방향을 트는 차량. 어느새 인천항 부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클럽 차량은 아무런 검색도 받지 않은 채 국가보안시설인 항구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 일반 차는 못 들어갔는데요. 일반 차는 못 들어가는데요. 일반 차가 밖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밖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뭐 하는데? 출입증이 없는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초소 안에는 외항 선원들의 신원과 짐을 확인하는 검색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한 선원들은 걸어서 나가거나 부두 앞까지 마중을 나온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클럽 차량이 항구 안으로 들어간 지 약 15분쯤 지났을 무렵 차량이 다시 초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차량은 아무런 검색 없이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필리핀 외항 선원의 말대로 항구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한 검색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클럽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꽤 많은 차들이 제대로 된 검색 없이 항구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통행증이 있으면은 먼저 여기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저거 확인은 다 해요. 어떤 확인이요? 사장님이 명의로 했으면 사장님 얼굴이랑 다 이제 차량 번호랑 다 확인이 맞는지 안에 지금 필증 다 확인했고 차량 교육을 확인했고 안에 워터 걸린지 확인했고 금고 같은 것도 다 확인하게 돼요. 저희가 사실 KBS에서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 찍었는데 검사를 안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이런 거는 저희한테 막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럼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일단은 뭐 잠시만요. 저도 지금 여기 이사 발령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음 날 취재팀은 인천항만공사를 찾았습니다. 인천항의 검색 시스템이 왜 허술한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원들이 게이트에서 다시 따로 검사를 받고 나와요. 지금 행위가 외국인들에 대한 육상 3륙 허가서를 받는 행위를 지금 받는 거예요. 요 행위 자체. 네. 들어오고 날 때 여기서가 나름의 여기서가 국경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양어선들이니까 개인 물건들 있잖아요. 아, 개인 물건들? 네. 그런 걸 전부 다 그냥 하기에는 뭐 수많은 인력이 다 그냥 뭐 해야 되니까 그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항구들은 어떨까? 국내 수산무역의 중심지인 부산의 감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화물 트럭을 육안으로만 검색하는 직원. 다른 출입 차량들에 대한 검색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에 작은 밀수품을 실어온다면 적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곳 감천항에는 하루 평균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들고 납니다. 하지만 화물 트럭의 짐들은 간단한 검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안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배들은 있지. 이게 하루에 몇 개 들어갑니다. 여기 숙진들이 그만 들어갑니다. 그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화물은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짐은 우리가 하기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이 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냉동물. 네? 냉동물. 네. 타고 안 되잖아요. 네. 고기거든요. 아, 그거지. 이게 거기까지 차량 잡습니다. 규정대로 차량을 일일이 검색할 경우 항구에서 시작된 극심한 정체로 일대 도로가 마비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화물 차량의 경우 전수검사 대신 일일 출입 차량의 5%만 선별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의심 선박이 있어도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는 진짜 저희는 몰라요. 승선을 받아와야 되고 받아와도 현장이 자기가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취재진은 총기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면서 구멍 뚫린 국경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 보안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큰 항구 이외에도 굉장히 작은 항구들이 많이 소재해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밀수를 하거나 밀항을 하는 사람들이 노린다면 충분히 그런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실정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부분, 종합적인 수사 부분에서는 약간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 밀수를 최전선에서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권총 강도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